주간 이슈 분석 시간 여주대 한치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우입니다. 네. 자, 주요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 이번 주에는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뜨겁죠. 국회에서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빼고서라도 재계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좀 심한 분위기예요. 네, 지금 이번에 여당이 공정경제 3법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제 밀어붙였고요. 야당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공정경제 3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그다음에 금융그룹 감독 법률을 제정하는 게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대충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한 명은 반드시 이사와 별도로 선임한다. 또 선임 시에도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그다음에 사회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특수관계인 지분은 미합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대표 소송제도도 신설했고요. 이것은 이제 모든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이제 생겼습니다. 따라서 경영에 대한 이제 압박이 오겠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개정은 이제 전속고발제가 사실은 공정거래법의 가장 핵심이었었는데 이건 당초보다 후퇴된 유지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익 편취 행위를 강화한다든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억제하는 것도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그룹 통합 감독법을 제정했는데 자산 5조 원 이상 되는 비지주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언제부터 도입되는지 그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도입에 대해서는 뭐 진작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법률을 저도 이제 끝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네.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재계가 지금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사실 극렬 반발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재계에서는 뭐냐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좀 유예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야당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만 동의를 하는데 좀 기간을 좀 늦춰준다든가 단계적으로 한다든가 좀 유연하게 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데 좀 여당의 의지가 좀 더 확실했던 것 같고요. 이게 원래 그 20대부터 계속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엔 폐기가 회기 만료 폐기됐고요. 이번 회기 때도 이제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막 논의가 됐는데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한테 좀 시간을 좀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년을 늦춰달라는 것은 당장 내년 3월부터 이제 주총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는 있긴 한데 또 더 아쉬운 거는 전속고발제가 원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폐지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정치적인 문제로 좀 폐지가 안 된 거 아니냐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었다라는 의의를 따져보면은 공정경제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나갔다고 볼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뭐 총수일가 지분을 다 20%로 일원화시켜 버렸어요. 그다음에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도 상장사 30%, 비상장은 50%로 강화시켰는데 재계에서는 뭐 이러려면 30조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도 이제 추산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미리미리 기업들이 좀 대비를 하셨어야 되고요. 더 좀 이번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를 이제 가질 수 있게 허용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길도 좀 생겼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번 그 금융상법 상법 개정이나 뭐 금융복합기업 집단 감독법은 모두 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에 6개 이제 그룹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삼성, 한화, 현대차, 교보, 뭐 DB 뭐 이런 데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 내부 통제도 하고 위험 관리도 하고 그런 규정을 다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자본 적정성도 점검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고 지배 구조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이제 전환점이 될 텐데요. 아쉬운 점은 이미 이런 부분들이 20대 때부터 제기가 되고 했으면 기업들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막상 통과가 되고 나니까 설마 그러겠어? 뭐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통과가 된 부분이어서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 못한 점 좀 아쉽기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은 장기적으로 좋아지겠네요. 아, 예. 그렇죠.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지배구조, 뭐 사회적 가치, 환경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ESG 경영이 지금 한참 맞아요. 화두가 되고 있고 ESG 채권도 지금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엄청 높아질 거고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부에도 당근을 줘야 돼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채찍이 갔다 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당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뭐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분야죠. 기업, 정부, 뭐 학계, 뭐 정치권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좀 이게 지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냥 공정 경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균형을 갖추는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ESG 경영도 중요시 되고 공정 경제도 중요시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정의당에서 지금 막 농성에 들어가신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도 재계는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공정경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점 높여가면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은 뭐 정말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최근에 금융민원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가 경제 전반을 강타한 이유라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에서 3분기까지 민원이 무려 68,917건이래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보다 약 12.9%니까 약 13%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금융투자가 80.5%, 은행이 23.5%고 나머지 부분은 6에서 7% 수준이니까 금융투자나 은행 부분이 많이 올라갔는데 은행은 아마 대출의 신규나 만기의 연장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관련 대출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원 정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걸로 보이고요. 금융투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펀드 사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대부업체 관련 민원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1,695건에서 2,890건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5%가 증가했다 하니까 이 서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이 대부업체 채권 문제가 뭐냐면 과도한 채권 추심에 민원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서민 생활도 어렵고 대부업체도 사실 얼마나 어려운 민원이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채권 추심을 했겠어요. 그래서 최근 금리가 인하가 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어려움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금융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강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이제 많다는 이유는 일단은 경기 악화를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 악화도 있고 그다음에 펀드 부실 판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는 지금 한동안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제 금융상품을 정하실 때 좀 무조건 권유하는 사람의 말만 들어오지 마시고 맞아요. 본인의 금융 체력을 좀 가정경제 체력을 좀 맞추어서 거기에 알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너무 권유자의 말씀만 듣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되려면 그렇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금융기관 직원들도 너무 과도한 실적 경제에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금융당국에서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공정경제 3법 그리고 통과와 또 금융민원 급증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